스포츠. No problem. 화요일 저녁에는 이 두 분과 함께 있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스포츠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오늘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네요. 예. 지난주에 이 연이어 터져 나오는 조금 안타까운 그런 스포츠계 뉴스가 있었죠. 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논란의 중심에 섰죠. 이 동료들을 험담한 그런 내용이 알려졌고 여기에다가 또 다른 또 의혹까지 함께 나오면서 현재 대표팀에서 배제가 됐고요. 또 이 그런가 하면은 연초부터 이 학교 폭력 논란에 시끄러웠던 이 쌍둥이 배구 선수 이다영 선수가 또 이 가정 폭력 의혹까지 지금 불거진 상황이 됐죠. 그 사이에 또 2018년에 결혼한 사실이 또 뒤늦게 이제 처음 알려지게 됐고 이 과정에서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다영 선수 얘기는 조금 나중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심석희 선수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저도 그렇고 많은 팬들이 좀 속았다? 이런 느낌이 좀 안 들 수가 없는 그런 기사였어요. 그렇죠. 뭐 이제 사실 심석희 선수는 이전에 그 조재범 코치와의 뭐 성추행 혹은 이제 성폭행 이슈 때문에 굉장히 국민적으로 좀 이제 이슈가 많았었는데 동정도 많았고 좀 그렇죠. 이제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런 응원을 많이 받고 있는 선수였고 당장 내년에 이제 내년이라고 하지만 6개월도 남지 않은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런 카톡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사생활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스포츠 내에서 이제 어떤 승부를 뒤흔드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저는 이거는 더 이상 사생활이 아니고 사회 문제 혹은 더 나아가서 스포츠계 전반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분명히 좀 더 큰 사건의 도화선이 될 것 같다는 좀 그런 걱정도 들었습니다. 뭐 심석희 선수가 본인이 이제 매니지먼트사를 통해서 입장문을 내놓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뭔가 좀 논란을 더 부추기는 그런 어떤 꼴을 만든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물론 지금 대표팀에서 배제가 되고 뭐 대한체육회나 지금 빙상경기연맹이 이제 조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어떤 뭐 진정성 어린 어떤 사과라기보다는 조금 더 그런 어떤 논란을 조금 더 부추긴 그런 어떤 이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심석희 선수가 어떤 코치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게 이제 누군가가 유출한 거죠. 그렇죠. 근데 내용이 좀 자, 김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모 코치와 나눈 대화 내용이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죠.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대표팀 동료인 최민정 선수,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제 기준입니다. 당시에 이 동료였던 최민정 선수 또 김아랑 선수를 향한 좀 험담, 뭐 조롱, 뭐 욕설까지도 함께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코치와의 대화 중에서 좀 이 문제가 됐던 게 브래드버리를 만들자. 브래드버리를 만들자. 예, 이런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짤로 유명한 그렇죠. 사실 그렇죠. 선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스테븐 브래드버리가 과거에 이제 쇼트트랙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02년에 이 미국에서 열린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남자 1000m에서 당시에 뭐 안현수, 안토노노, 뭐 리자준, 그러니까 4명의 캐나다 선수까지 4명이 한꺼번에 넘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맨 뒤에서 달리고 있던 이 브래드버리 선수가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어부지리로 금메달 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이게 또 호주에서는 굉장히 또 이 브래드버리가 이 국가에서 최초의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상당히 또 영웅으로 어떻게 보면 추앙을 받는 그런 선수였거든요. 그 선수가 또 예선부터 그랬잖아요. 예선부터 그랬죠. 실격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운 좋게.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브래드버리 선수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이제 여자 1000m 당시에 올림픽 결승에서 이제 심석희 선수가 뭔가 이제 이런 이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이 대화가 오간 게 있었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의혹입니다. 뭐 정확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당시에 이 1000m 결승에서 결승선 통과를 2바퀴 남겨놓고 이 아웃코스로 이제 당시에 추월을 하려고 했던 최민정 선수가 넘어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이 지금 3년 뒤에 지금 이번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이게 그 당시의 상황과 맞물리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아주 크게 불거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화면을 막 다시 돌려 보여주는 또 그런 매체들도 많이 생겼어요. 저는 그다음 이번 이슈를 보면서 뭐 심석희 선수의 문자 내용을 보고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임을 감안하고 말씀드리자면은 그럴 수 있다고 봤어요. 뭐 동료의 뒷담을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사람이 살면서 누구를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까지는 저는 개인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래드버리 만들자
그러니까 승부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조작하자. 일부러 우리 편 그것도 이제 다른 나라 선수도 아닌 같은 대한민국 선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좀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승부 조작까지도 네.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아하.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 중에 조금 더 보충을 드리면은 네네. 이 최민정 선수가 500m 경기를 했었을 때, 그러니까 이 심석희 선수가 이 중국 선수를 좀 응원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문자 내용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뭐 다른 선수를 뭐 이렇게 뭐 응원할 수도 있다고는 해도 그렇죠. 이 올림픽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린 이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이 팀 동료 후배 선수도 아니고 다른 나라 선수를 뭔가 응원하는 듯한 이런 어떤 이 모습을 보이는 것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저는 그런 뭐 구석이 많습니다. 중국 선수를 응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최민정이 싫어서 응원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죠. 이게 더 괘씸하다고 그렇죠. 보는 거죠. 네. 그냥 개인적으로 응원할 수는 있으나. 괘씸함, 네. 안타까움, 그렇죠, 속았다. 그렇죠. 약간 뭐 이런 기분이 좀 들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네. 일단 뭐 팬들이 일단 심석희 선수는 사과를 했지만 이걸 네.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지 그게 참 앞으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심석희 선수 쪽에서는 입장을 내놓은 게 당시에 이제 그 조재범 코치로부터 당한 폭행 때문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다. 하지만 다른 선수를 넘어뜨리겠다는 생각까지는 안 했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우선 빙상연맹에서는 이제 심석희 선수를 퇴촌 조치했습니다. 최민정 선수랑 떨어뜨려 놓는 건데 여기서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사실 최민정 선수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맞아요. 예, 네. 지금 당장 올림픽이며 21일부터 열리는 월드컵 시리즈를 앞두고 있는 선수고 최민정 선수는 아무런 잘못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이슈에 휘말리면서 당연히 경기력이라든가 멘탈적으로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빙상연맹이라든가 이제 팬들도 최민정 선수한테 더 응원을 많이 보내고 이런 이슈로부터 좀 자유롭게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더욱더 중요해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네. 것은 이 동계올림픽이 매번 열릴 때마다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왜 자꾸 이런 문제들이 뭐 불거지는지 남녀를 떠나서요. 네, 이 부분이거든요. 뭐 지난 동계올림픽 때도 이 조재범 코치와 관련한 이 사안이 이제 있었었고요. 네. 또 그 전에도 뭐 아까 뭐 직전에도 최근에 이제 임효준 선수, 황대현 선수 간에 도 맞아요. 공방도 있었죠. 그 전에도 뭐 지도자와 이 코칭 선수 사이에 안현 선수의 귀화 문제도 있어요. 네,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컬링의 팀킴도 맞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죠.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들이 이제 계속 있었는데 지금 동계올림픽이 한 4달 정도 남았죠. 맞아요. 2월 초니까. 4달 사이에 과연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제대로 된 이제 준비 또 뭐 지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지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이 복잡한 그런 어떤 과정에서 올림픽이 치러질 가능성이 그러겠죠. 크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이 설령 나가더라도 이게 올림픽을 과연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좀 진정성 어리게 좀 준비를 하고 좀 이렇게 축하를 받으면서 그렇게 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지 좀 우려스러운 저희 건 사실입니다. 방송사 입장에서도 이제 베이징 올림픽 많이 봐달라고 홍보를 슬슬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뉴스 딱 터지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처음 들었던 생각이 야 진짜 부끄러워서 홍보하기도 정말 부끄럽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팬들이 사실 그 네. 화면에 비치는 선수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뭉쳐도 될까 말까인데. 네. 평창 때 이슈로 떠올랐던 이제 이상호 선수, 스노보드, 윤성빈, 스켈레톤 이런 약간 좀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이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또 새로 인기 종목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자꾸 터지면은 앞으로 그 선수들의 이제 땀같이 더 이제 평가절하될 수 있는 그런 걱정도 좀 들더라고요. 이 충격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 배구 이다영 선수의 충격적인 사생활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다영 선수가 이제 결혼을 한 상황이 또 저 뭔가 결혼한지도 몰랐어요. 네, 공개가 그렇죠. 됐고요. 네. 네, 그리고 이다영 선수가 또 이혼 소송을 이제 하고 있다. 네. 이런 이제 좀 보도가 나오면서 이 이다영 선수의 전 남편이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이다영 선수한테 이제 시달렸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네. 이게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1년도 이제 지나지 않아서 결혼 생활이 좀 오래 지나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이 이다영이 좀 상습적인 폭언을 계속 해왔고 심지어는 이 증언에 따르면 이 부모님이 다 같이 집에 있을 때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와서 싸웠다. 그렇죠. 또 이런 어떤 이야기까지 하기도 해서 상당한 또 충격을 줬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이다영 선수 측이 법률 대리인이 이제 입장을 또 내놓은 것은 남편이 이제 이혼의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이다영이 결혼 전부터 소유한 부동산을 달라고 했다. 뭐 아주 큰 금액의 어떤 이 돈을 달라고 했다.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경제적 요구를 반복했다는 그런 지금 주장을 하면서 이게 또 현재 서로 맞서고 있는 그런 사실 상황입니다. 뭐 이 삼자 대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한쪽 네. 말만 들어서는 그 정확한 사실을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네. 제가
제가 알고 있는 하나는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폭력은 그건 정당화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저는 저는 이다영 생각합니다. 선수가 결혼을 했든 안 해도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심지어 숨긴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걔네 사생활이니까. 예. 하지만 학교 폭력으로 이슈가 됐던 선수가 가정 폭력으로 또 이슈가 된다는 거는 그렇죠. 저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네. 부분이고 예. 사실 이 김연경과 더불어서 여자 배구의 중원기를 이끌어준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선수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은 앞으로 여자 배구의 인기도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닐까 이런 또 걱정이 되는 네. 거죠. 좀 뭐 사실 뭐 그 학교 폭력 이슈를 뒤로 하고도 네. 이다영 선수 팬들이 그러니까요. 또 과거에 또 뭐 재미난 영상, 잘했던 영상 이런 걸 또 SNS에 하나 두 건씩 올라오길래 아, 이다영 선수가 또 훌훌 털고 또 좋은 또 미래가 있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또 이런 그러니까 엄청난 그 뭐 충격과 실망을 또 가져주는 이런 네네. 기사가 떠갖고 네. 아주 저는 우울했습니다. 맞습니다. 아, 예. 그래도 좋은 얘기를 다시 한번 그렇죠. 해보죠. 그렇죠. 예. 네. 어제입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한국 골프 뭐 친남매는 아니지만 네. 남매 우승 소식이 하루에 전해져서 놀랐어요. 아, 그것도 PGA 투어 그리고 LPGA 투어에서 같이 우리나라 선수가 이렇게 같은 날에 5시간 간격으로 우승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처음이죠. 네네. 네. 이 파운더스컵에서 고진영 선수가 먼저 우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5시간 뒤에 PGA 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에서 임성재 선수가 역전 우승을 네네. 달성을 하면서 한국 선수가 한 날에 PGA 투어와 LPGA 투어에서 이야. 함께 우승한 첫 번째 사례를 이 두 선수가 만들어내서 아주 네. 이 월요일 아침을 아주 흥분하게 그러니까 만들었습니다. 뭐 그야말로 명실상부 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그 골프 투어 중에는 제일 상위 클래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참 잘했습니다. 고진영 선수가 통산 10승이네요. 맞습니다. 사실 아홉수처럼 지난 7월부터 올림픽을 앞두고 좀 압박이 많다 보니까 슬럼프에 빠졌었는데 올림픽 끝난 다음에 스윙 코치도 교체하고 하면서 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나섰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4일에 마지막 숍라이트 클래식에서 퍼팅 난조 때문에 이제 우승을 아깝게 놓쳤었잖아요. 고진영 선수가. 네. 이번에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4일 동안 한 번도 1위를 내주지 않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퍼터 바꿨대요? 퍼터도 바꾸고 퍼터를 네네. 바꾸고 네. 그다음에 원래 8월 달에 이 에비앙 챔피언십 그 메이저 대회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대회를 거르고 7주 연속 우리나라에서 있으면서 이제 코치한테 스윙도 바꾸고 뭐 또 다른 훈련도 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이 멘털 코치한테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또 멘털 트레이너도 상당히 잘 받았더라고요. 아하. 예,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참 다시 2019년에 4승을 거뒀을 때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 또 이번에 좀 또 굉장히 또 고진영 선수가 놀라웠던 게 그 뭐 골프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60대 타수 있죠. 맞아요. 이 기록을 14라운드 연속까지 늘리면서 이 기록이 2005년에 이 아니카 소렌스탐이 세웠던 예. LPGA 투어 이 연속 최장 60대 타수 기록 이것을 지금 타이 기록을 소렌스탐과 지금 14라운드. 어깨를 14라운드. 네. 예. 지금 작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아마- 이 기록이 지금 16년째 가지고 있는 기록이니까 고진영 선수가 아마추어는 뭐 앞에 육자 그리기가 아주 어려운데 말이죠. 아이고 예. 실자도 힘들고 발자도 힘들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임성재 선수 네. 오랜만에 좀 승수를 올린 것 같아요. 그렇죠. 올림픽 이후로도 이제 오랜만이기도 하지만 PGA 투어로만 따져도 1년 7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이번이 또 감격스럽게도 100번째 출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 2승을 따냈고 세계 랭킹도 29위에서 21위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스포츠라는 게요. 참 우리를 좀 열받게도 만들었다가 즐겁게도 오늘 정말 만들었다가. 냉탕 온탕입니다. 냉온탕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래도 두 분 모셨으니까 메이저리그 얘기를 또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잠시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당신의 팀이 가장 빛나는 순간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떠한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또 일간 스포츠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주간 MLB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지금 가을 야구를 이제 시작을 했네요, 벌써. 네, 맞습니다. 와일드카드 시리즈가 끝났고 이제 디비전 시리즈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디비전 시리즈는 우리나라로 좀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 준 플레이오프. 준 플레이오프. 그렇죠. 네. 그리고 챔피언십 시리즈가 플레이오프. 월드 시리즈가 한국 시리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다르게 월드 챔피언십 시리즈부터 7전 4선승제로 예. 메이저리그는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의 이제 프로야구는 올해 같은 경우 경기 수가 너무 많아서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준 플레이오프부터 3판 2선승제로 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다
3판 2선승제. 한국 시리즈는 7전 4승제. 4승제. 그렇죠. 네, 한국 시리즈는 네. 한국 시리즈니까요. 어쨌든 오늘은 MLB니까 양대 리그 디비전 시리즈 경기가 오늘 다 있었습니다. 네. 결과가 오늘, 어떻게 됐나요? 오늘 이제 예정된 경기 이 결과를 먼저 이제 살펴드리면요. 내셔널리그에서는 이 애틀랜타가 이 작 피더슨의 이제 결승 석점 홈런을 앞서서 미러키를 3대 0으로 네네. 제압을 3대 0. 하고 2승 1패로 애틀랜타가 앞서가게 됐고요. 가장 또 재미있는 이 매치업이죠. 이 샌프란시스코와 LA 다저스의 이 맞습니다. 매치업. 현재 1승 1패로 맞서 있다가 오늘 경기에서는 팽팽한 투수전 끝에 1대 0으로 샌프란시스코가 승리를 거두면서 2승 1패로 리드를 해갔습니다. 네.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보스턴 레드삭스가 이 경기가 정말 재밌었는데요. 이 9회 말에 이 에르난데스의 끝내기 희생플라이로 6대 5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보스턴이 템파베이를 따돌리고 이제 3승 1패로 이제 올라가게 됐고요. 휴스턴과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경기는 이제 우천으로 경기가 하루 수년이 됐습니다. 최지만 선수 템파베이가 결국에는 이제 디비전 시리즈에서 보스턴한테 밀려서 네. 가을 야구 끝났군요. 맞습니다. 이 템파베이가 사실 1차전을 가져갔는데 이후로 내리 3연패를 하면서 가을 야구가 끝났어요. 예. 저도 템파베이 경기를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봤는데 1차전을 승리하고 2차전에 1회에만 5점을 냈습니다. 이야. 말로 홈런 포함해서. 그렇죠. 그리고 졌어요. 저는 이 부분이 좀 굉장히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네. 최지만의 성적은 1차전 빼고 3경기에서 출전해서 7타수 2안타 그리고 2차전에 출전해서 홈런도 하나 쳤거든요. 1타점 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죠. 네. 그리고 LA 다저스죠. 네. 이 두 팀이 디비전 시리즈에서 만나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거의 뭐 챔피언 그쯤에서 만났어야 될 팀들인데 네. 일단 뭐 이 둘 중에 한 팀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저스도 그 처음에 와일드카드 그 결정전이었죠. 심지어 그랬죠. 네, 세인트루이스와 또 만나가지고 또 힘겹게 이제 올라왔고 이게 지금 이 두 팀의 경기가 매 경기 지금 매진이 되고 있다고 해요. 네. 지금 뭐 재판매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티켓을 지금 파는 이 재판매 사이트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티켓이 지금 벌써 한 장당 우리 돈으로 12,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1,400만 원이라고 하니까 1,400만 원이요? 네. 티켓이요? 네, 티켓이 한 장당. 네, 그 정도라고 하는데 정말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몇 달을 벌은 돈을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그만큼 아주 치열한 그런 어떤 매치업이 이제 펼쳐지고 있고 네. 지금 보면은 다저스가 오늘 이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해서 이 맥스 셔저가 참 불운했죠. 네. 오늘 참 호투를 했는데 이 3피안타, 삼진 10개 잡고 딱 홈런 1개 맞은 거 그 1실점이 됐는데 결국은 이 타선이 터지지 못하면서 맞습니다. 지금 이번 그 전체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11과 3분의 1이닝 던져서 지금 평균 자책점 1.59에 지금 홈런 1개, 삼진 14개, 실점은 2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한 3승 정도 했어야 할 성적이거든요. 네, 그 정도의 성적인데 지금 참 이 다저스가 좀 거의 좀 벼랑 끝에 내몰린 그런 상황이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예. 일단 좀 너무 일찍 만났다. 맞습니다. 예, 샌프란시스코와 LA 다저스 좀 일찍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샌프란시스코가 아까 슈어저가 불운이라고 했는데 샌프란시스코는 반대로 올해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있는 행운의 팀입니다. 왜냐하면 시즌 초의 전망으로만 보면 최하위 후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노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터 포지, 브랜든 벨트, 브랜든 크로포드 이런 선수들이 갑자기 각성을 해서 전성기의 기량을 다시 되찾고 거기다가 이제 혹시나 모르는 약간 저렴한 금액으로 데려온 선수들인 케빈 가우스먼, 데스칼라파니, 알렉스 우드 이런 선수들이 모두 성공을 거두면서 지금 2승 1패로 오히려 다저스를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참 다저스는 네. 정규 시즌 때 뭐 승률 네. 또 총 승수 이걸로 따져서 지금 여기 있을 팀이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못 올 뻔했어요, 심지어. 네. 와, 맞아요. 참 진짜 야구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5위가 3팀이나 있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자, 일단 뭐 우리나라 메이저 빅리거는 이제 아무도 못 보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뭐 류현진 선수의 토론토는 이제 탈락을 했고 예. 김광현 선수의 세인트루이스도 앞서 말했던 너무 일찍 만난 다저스에게 이제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패배했고 네. 최지만 선수의 템파베이가 조금 더 높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보스턴이 최근에 그 공격력이 굉장히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보스턴에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예. 아무튼 뭐 메이저리그 가을 야구는 어떻습니까? 두 분 예상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요? 지난주에 저희가 잠시 예측을 했었죠. 네네. 그 와일드카드가 어떻게 될 것 같고 누가 뭐 월드시리즈에 갈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는 템파베이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직 제가 예상했던 화이삭스도 지금 벼랑 끝에 올리고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드렸던 샌프란시스코는
일단 지금까지는 좋은 분위기인데 이번 이 포스트 시즌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은 정말 어떻게 될지 네. 조금 예측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갖고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챔피언 시리즈는 어디가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그러지 마세요. 이게 예상이죠, 뭐. 저는 맞지, 근데 맞지, 그 이거. 애틀란타가 이번에 보니까 마운드가 굉장히 안정적이더라고요. 2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한. 예. 그래서 애틀란타가 단기전에서 역시 마운드 싸움이기 때문에 챔피언십 시리즈 혹은 그 월드 시리즈까지도 애틀란타의 상승세가 좀 무섭습니다. 저는 사실- 샌프란시스코를 계속 밀겠습니다. 이 기자분들 예상은 예상일 뿐이고 네, 요새 그렇죠. 또 네.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온 대사 하시면 됩니다. 내가 뭐라 그랬더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런 좋은 방법. 네, 네. 자 메이저리그 이야기는 여기서 좀 줄이고요. 이제 10시 반부터 이제 시작이 네. 됩니다. 네. 뭐 이란과의 원정 우리나라 네네. 축구 이야기. 여러분들은 뭐 모든 스포츠 다 아시니까 국가대표 축구 최종 예선전 월드컵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 아자드 스타디움에서 이긴 적이 없죠. 한 번도 그렇죠. 되기도 네. 하고 이 높이가 치악산 비로봉 높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높은 해발고도인데 이 아자드 스타디움이 아니더라도 역대 전적 9승 9무 13패로 약간 열세거든요. 특히 최근에 이란전에서는 A매치에서 6경기 연속 무승이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도 좀 쉽지 않을 것 쉽지는 같은 않을 좀 것이다. 걱정이 되긴 다들 한데. 뭐 비교도 잘했다 뭐 이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네네. 10시 반부터 경기면은 지금쯤이면 라인업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30분 예, 그래도 벤투 감독이 뭐 어제 기자회견에서 플랜 A로 가겠다 뭐 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뭐 손흥민 선수나 황희찬 선수, 뭐 황의조 선수 이런 이제 에이스급 선수들이 전부 나와서 이 총력전을 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 보입니다. 아니 반대로 전반에는 수비에 좀 치중을 하고 후반에 밀어붙이는 것도 방법 저는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란과의 원정에서는 그런 식의 우리가 약자라는 걸 냉정하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전술도 괜찮다고 보는데 네. 이러기 위해서는 최근에 그 김영권과 김민재 수비 조합이 괜찮거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양쪽 윙백인 홍철과 이용의 오버래핑을 조금 자제시키는 네. 그런 전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또 이재성을 약간 조금 그렇죠. 좀 뒤에서 뒤로, 플레이메이킹 시키는 뒤에서 거죠. 플레이메이킹을 시켜서 네. 단단하게 걸어 잠그고 찬스를 한두 번씩 노리는 것도 방법일 것 일단 같아요. 제가 또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네. 오늘 이 경기가 그래도 조금 그 전 경기에 비해서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오늘 이 아자디 스타디움이 원래 10만 관중으로 그러니까요. 상당히 악명 높은 곳이거든요. 맞아요. 이 해발 고도도 높지만은 근데 오늘 관중이 없습니다. 무관중이죠. 네, 무관중으로 경기를 아, 하고요. 조용하게. 네, 조용한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 이 초반에 어쨌든 분위기를 잘 잡고 간다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했던 그 결과 이상의 맞습니다. 어떤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좋습니다. 자 기대와 바람을 담아서 예상 스코어. 자, 정 PD 몇 대면? 저는 1대1에서 만약에 조금 더 기대를 한다면 2대1 승리? 2대1 승리? 최근에 이란의 이 메흐디 타레미 선수가 공격 포인트도 그렇고 굉장히 호흡이 좋아요. 이란의 플레이메이커이기 때문에 무실점으로 막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골은 걱정이 좀 허용할 수 있어서. 있다. 네. 하지만 김영건, 김민재 조합이 만약에 있다면은 한 골 정도로 막아내고 1대1 무승부. 혹은 오. 이제 역습을 통해서 앞서 말씀하신 역습을 통해서 2대1 승리까지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손흥민이 또 이렇게. 저도 원래 1대1 예상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란이 A매치에서 어쨌든 뭐 약팀들하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10연승을 거두고 있고 맞아요. 뭐 기본적인 환경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그래서 저는 1대1 무승부 두 사람 다 네. 일단 최선으로 제일 쉬운 조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상해 봅니다. 예. 네. 벤투호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스포츠 김지한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박태원의 스포츠. Cause I'm bringing you back to life. KBS 58분 날씨. 많은 지역으로